2000년대 중후반 희한한 버스가 차 도로에 댕기더라고요. 바닥도 낮고 출입구에 계단도 없고 그때는 버스가 참 희한하게도 생겼네 하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상버스라고 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버스지요. 그때에 비해 이 버스는 많아졌는데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타는 교통약자가 잘 없어요. 교통약자가 타라고 맹금 버스인데 정작 그들이 타지를 못하면 뭔 소용 있겠습니까? 그래가 오늘 교통약자들이 이 버스를 편하게 이용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영화 함세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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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이 화요일인데 부산시가 매주 화요일에 저상버스 이용의 날로 정해서 캠페인을 벌이면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네,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개선하고자 부산시가 주도해서 펼치고 있는 민간이 함께하고 있는 네. 대시민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 캠페인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매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런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를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저상버스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직도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물리적 환경이 있고 예.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좀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뭐 탑승률, 이용률 이런 게 뭐 얼마나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낮은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비율이 지금 현재 조사된 바로는 3% 정도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상버스 보급률이 아직 100%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라면 예. 탔을 텐데 네. 한 대의 버스를 놓치면 다른 저상버스가 올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버스 승강장 네. 환경이 사실은 교통약자분이 버스를 타기가 네. 굉장히 좀 불편한 여건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좀 네. 시간이 약간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분들이 되게 이제 약간 불편해하는 면도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타다 보면 뒤에서 막 저한테 뭐라 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거든요. 예.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휠체어 유모차가 좀 대기를 하고 있으면 예. 기사님들이 알아서 세워주셔야 되는데 네.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휠체어를 타고 실제로 이용하실 때 네. 이게 아예 다 저상버스면 모르겠는데 모르겠지만. 아니니까 예. 불편함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안 타는 게 편하다 이런 그런 말씀이신 마음이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상버스를 편하게 이용하려면 차도와 인도 경계석 높이가 낮아야 되고 또 도로에 일정 정도 휠체어 대기 공간이 있어야 할 텐데 네. 부산의 버스 정류장들이 이런 환경이 좀 조성이 잘 안 돼 있다 말씀이시지요? 그럼요. 지금 부산시가 노력해서 바꿔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은 정류장이 많이 부족하고요. 차도에 인도에 이제 경계석의 높이가 표준화되어 있는 곳 있지 않은 문제도 있고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든 누구나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차양막을 설치하다 보니 네. 거기다가 이제 다른 시민분들이 앉아 대기하는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거를 마련하면서 조금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예. 그렇지 않아서 휠체어 장애인분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기도 불편한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누구나 이용하기 편해야 하는데에 누구나에서 지금 좀 빠져서 네. 이 부분은 정말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소장님께서 저상버스를 이용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많이 이용합니다. 예, 그래서 그 경험담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출퇴근 시간대 이용하다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저 뒤에서 막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이 시간에 다닌다고 막 욕도 먹기도 하고 네. 한 번은 버스를 탈 때는 기계가 작동을 해서 탔는데 내릴 때 기계가 고장이 아이고, 나가지고 아이고. 예. 내리는데 굉장히 애를 먹은 경험도 있고요. 네네. 반면에 요즘 부산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 버스 정류소가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면 되게 이제 자연스럽게 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민분들이 예. 막 도와주시고 오. 막 경사로를 내리는데 네. 이렇게 같이 받쳐주시고 막 그러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환경에 인간이 지배된다고 하잖아요. 네. 저상버스를 잘 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사람들도 거기 맞춰서 좀 도와주는 것 같다 맞아요. 이런 느낌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럼 부산에 저상버스가 아직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네.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그 확인하기로는 24년 초를 좀 기준으로 하면 네. 한 1,000대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네. 부산시 전체 버스의 한 40% 정도가 저상버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상버스가 투입되지 않는 노선도 따로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외 노선이라든지 이런 예. 노선들이 있는데 11개 노선에 한 160세대 정도는 네. 저상버스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거기 환경이 네.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노선을 다니는 그 길이 막 네네. 삼곡도로거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얘기하는 걸까요? 네네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부산시와 같이 저상버스가 투입되지 못하는 노선을 다니면서 직접 확인까지 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네. 지난 10월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이제 버스를 타고 돌아보았는데요. 네. 운행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점의 도로 여건을 실제로 실측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네. 거기서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거를 한번 작년에 진행하고 나서 2개 정도 노선은 예외 노선에서 해제가 돼서 아마 저상버스가 투입이 될 것 같고요. 네, 큰일 하셨네요. 네, 3개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네. 어쨌든 해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가능성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활동을 계속하다 보면 예외 노선 제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지역들은 어떤 대책이 좀 더 필요해 보십니까? 직접 가봤을 때 회차 지점이라든가 네. 도로 폭이라든가 네. 이런 상황들이 문제라고 그 부서들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도로를 조금 더 확보한다든가 폭을 확보하거나 네. 회차 지점을 약간 옮겨서 네. 넓은 곳으로 옮겨서 회차를 한다면 예외 노선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니기가 힘들어서 예외 노선이 생긴다고 그런가 보다 할 게 아니라 네. 직접 다니시면서 네. 여기도 이런 거를 수정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네네네.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자세에서 또 뭔가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오늘.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상버스 이야기를 쭉 해보고 있는데 그 장애인 전용 콜택시 두리발 이야기도 좀 네. 해보고 싶어요. 이게 네. 연결이 너무 어렵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보도가 됐었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요즘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부산시 노력도 했고 네. 열심히 하셔서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는데 지금 가장 조금 문제는 출퇴근 시간대라든가 심야 시간대 네. 10시 이후가 심야 시간대거든요. 네네. 그러면 차가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낮 12시 전후에서 조금 한참 기다리는 경우가 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출퇴근 시간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출근하시고 퇴근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어... 네. 근데 그 네. 시간대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동하다 보니 예. 왠지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시간대 안 다녀도 될 것 같다고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시면은 그냥 가만히 듣고 계세요? 실제로 뭐 그분을 바꾸기 위해서 네.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잘 설명을 드릴 때도 있고 네. 네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다양합니다. 상황에 속상하네요, 따라서. 진짜. 아니 네. 저도 출퇴근이 쉽지 않거든요. 어, 매일매일 그쵸. 일어나는 게 일인데 네. 소장님께서는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저는 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날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날도 있습니다. 한 예. 20분에서 30분 어. 집에서 네. 일하는 곳까지는. 예,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뭐 장애인 분들이라고 하면은 직장에서 가까운 데에서 살아야 될 것 같고 좀 사는 게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상. 네. 그러게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두리발과 또 다른 장애인 택시 서비스인 자비콜이 있는데 네. 이 장애인 콜택시와 임산부 콜택시를 4월부터는 통합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효과가 좀 기대됩니까? 그 교통약자에는 임산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운영하는 것은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함께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해놓고 예산을 조금 늘려서 어차피 통합하는 거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 말고 네. 해놓고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투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좀 걱정이 되세요?
이렇게 동합해놓고 네. 수요자는 많아지는데 네. 예산의 부족으로 네.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리발과 자비콜 이야기까지 좀 나눠보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 두 가지 서비스 어떤 점들이 좀 개선하면 더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는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 많이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조금 우선적으로 배당되어서 두리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 최고로 이용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네. 그래서 요금 상한제 도입이 지금 절실합니다. 아.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요금 상한제라서 아무리 멀리 가도 5,000원 예. 아. 그리고 양산 같은 경우에 2,000원 요금 상한제를 실시 중인데 네. 부산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부산은 없대요. 부산은 메타마다 돈이 올라갑니다. 아, 그냥 그래서 택시랑 같은 네, 거네요. 그러니까 비율은 좀 낮지만 요금의 예. 비율은 낮지만 예. 메타마다 계속 올라가는 방식이고요. 아, 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자비콜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이제 이용하는 횟수 제한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확대해 가기를 바랍니다. 예, 좀 이런 부분 개선이 잘 네네. 됐으면 좋겠네. 예. 네.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 현재 거의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를 생각해 봤을 때 버스에 비해서는 좀 쉬울 것 같다,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전역에 사실 엘베가 설치되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 접근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단 조금 아쉬운 점, 꼭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은 백스코역이라든가 동래역, 네. 사상역 같은 경우는 환승역이잖아요. 예. 근데 이곳은 지하에서 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아. 저희 같은 교통약자들은 네. 밖으로 나와서 네. 다른 엘베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 아.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선들이 연결되어서 휠체어 그 엘베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휠체어와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차별받지 않고 그렇게 이동하는 동선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편함이 있는 역 백스코 동네 사상 이렇게 세 개 말고는 다 괜찮은 건가요? 네, 지금은 전역사 엘베가 좀 설치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최영화 함세상 장애인 자립센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가, 해외에서는 좀 어떤가, 장애인 이동권이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어때요? OECD 국가 즉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시외버스, 뭐 고속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네. 차별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데 아직 마을버스에는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마을버스. 그래서 네, 그곳에 살고 있는 교통약자들은 이동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어야 하고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동 환경과 이런 공공장소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게 조금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마을버스 이런 버스에도 저상버스가 도입이 돼야 정말 이동권에 네네. 제한 없이 장애인들도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아니 근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저는 그 누구나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 사실은 네.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고 다리가 이제 젊을 때랑 다르게 좀 걷기가 어려워지면 그러면 이제 장애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논의를 미리미리 하면 고령화 사회를 정말 잘 대비할 수도 있을 텐데라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예. 맞습니다.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시민들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예. 네, 대중교통이니까요. 대중교통이지 않습니까? 그 대중 안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 의식도 중요하지만 부산시장의 혁신적인 태도도 또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구릉지가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도 저상버스가 꼭 도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시행정 말고 그리고 캠페인 수준을
머물지 말고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화 함세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부산 오늘 맑은 날씨인데 일교차가 제법 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오늘부터는 좀 따시지겠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자갈치 아침에 18,000